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num나님, 운누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류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셨나요? 아유, 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요즘에 정신없는 시절이라서 그죠? 네. 그죠. 저희 지난 방송할 때 어떤 시점이었냐면 인제 탄핵 소추안이 한번 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나가는 바람에. 예. 네네. 그 뒤에 저희가 녹화를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탄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터라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다음 주에 있었던 의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음하던 시점에는 탄핵 소추안이 일단 통과가 됐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직 평시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상체계잖아요, 국가가.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연속으로 계엄이 또 있지는 않겠다는 정도의, 그것도 모르나? 아무튼 지난 방송보다는 쪼끔 그래도 안정화된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이 송출될 때까지 헌재 심판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아마 곧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다음 방송쯤 때는 좀 결론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요즘엔 만나면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절인 것 같고. 맞아요. 기현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이 시국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아 고민하는 네. 그런 시간도 음. 가졌고, 그리고 어 연말 분위기가 진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 뭔가 되게 신나는 마음을 내기가 뭔가 그냥 스스로 좀 개면쩍어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음. 하고,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기현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 뭐 제가 어디 가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고 머신러닝이 세상을 바꿀 것 같이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정작 이 기술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런 '뭘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던 차였는데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 기은 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유. 곧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내지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이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그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를 보고 '아, 이 담화 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쪼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좀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처음을 하게 된 게 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을 문장별로 좀 뜯어서 사람들한테 해석을 해 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이거는
네. 기은님이 개인 프로젝트로 한 건가요? 이게 뭐 학교의 일이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네. 전혀 아니고요. 누가 그래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스불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게 '아 뭐지? 왜 하고 있지?'라는 현타를 중간중간에 좀 많이 아 그래요? 수습을 '내가 하면서 이걸 왜 하고 있나.' 예. 어. 아무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좀 그 혼자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프로젝트 음. 의 좀 규모도 있고 그래서 쪼끔 힘이 부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또 어허.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또 주는 그런 만족감? 뿌듯함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또 동력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제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간단히 화면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국민 담화 내용에서 뭔가 헌법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음. 이것에 대한 반박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 아. 어노테이션과 인터랙티브 UI를 결합한 형태로 좀 제작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우선은 각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텍스트는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뭐 네네 텍스트 맞습니다. 원본인 거고 근데 인제 여기서 각각의 문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 보자. 요거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람들이 따로 검색 안 해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설명 자료를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이제 텍스트를 이제 사람들이 담화문을 읽으면서 '아 대통령이 이래서 계엄을 충분히 할 법했네.'라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담화 그래요? 내용이 다 사실이 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안타까워서 요 내용의 실제 아. 팩트는 무엇인지 이러한 점은 왜 네. 법리적인 것과 배치가 되는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를 설명을 했는데 그 각각의 근거가 사실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군요, 기현님이. 네네. 맞습니다.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 요런 것들이 이제 뭔가 그렇죠. 근거로 제시가 됐는데 사실은 뭐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정부안대로 전액 통과가 되었다." 이게 이제 사실인데 담화문만 읽고서는 '아 정말 이렇게 계속 예산이 막 삭감되고 방해가 됐구나.'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네. 그게 계엄의 근거가 되느냐는 별개로 그쵸? 예예예. 그 각각의 강론이 사실인가를 먼저 따져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음. 또한 그게 이제 사실이어도 계엄은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그죠? 네. 그쵸. 그런데 "사실도 아니다."라는 음.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 담화문에서 뭔가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좀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고거를 쪼끔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실제 음. 법률에 근거해서 좀 설명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네. 여기 그 각각의 문장에 칠해져 있는 색깔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빨간색은 이제 헌법 네. 법률이 위배된 그런 문장들이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아. 실제 팩트와 이제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컨대 뭐 음음. 지금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이제 내용은 실제 뉴스와 이제 포고령 1 호의 내용에 따라서 거짓으로 이제 판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좀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군 네. 관계자들한테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이 책임은 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요런 내용들을 이제 아.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팩트 여부는 기존에 나와 있는 뉴스를 토대로 자료 수집을 하셔 가지고 매칭을 시켜 본 게 되겠고 그죠? 네네. 헌법은 맞습니다. 헌법 전문하고 비교를 하는 건가요? 헌법의 네. 해석하고? 헌법에 이제 아. 내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과 아. 이제 실제 이것과 관련된 판결들을 좀 보고서 정리를 했고요. 실제 음. 정치외교학부 교수님께 한 번 더 컨펌을 받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조력자가 계셨군요. 네. 이제 그분께 왜냐면 음. 이게 제가 잘못된 내용을 혹시 전파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음. 컨펌을 해 달라고 아하. 요청을 전문가가 한 번 더 검수를 한 결과물인 거군요. 네네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검토로 되어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색으로 그럼 바뀌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지금 충돌되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다 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왜냐면 음. 국무회의라고 실제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럼 이거는 나중에 뭐 특검이 있고 나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태그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음. 맞습니다. 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 가지고 그냥 봐도 힘든 작업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요러한 작업을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검수를 받았던 교수님께서 "이 프로젝트도 너무 좋은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시간 순으로 정리한 타임라인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 교수님은 이제 이 지금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잘 아카이빙 해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를 또 영문판으로도 제작을 해서 해외에도 좀 이제 잘 정리된 어. 상태로 알리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고 프로젝트를 두 번째로 한번 착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프로젝트는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엄령 발동 이후와 그리고 뭐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사이에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렇게 쭉쭉쭉 스크롤을 내리면서 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주요한 그런 이벤트들은 마커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향해서 이 사람 이모지가 달려가는 그런 프로그레스 바를 상단에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음음. 그리고 이제 각 음. 사건들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지 그러니까 예컨대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한 건 여당과 야당이 이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러한 경우에는 여당, 야당으로 라벨링을 하고 하단에 그 라벨이 한 번 더 하이라이트가 되는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속 이거는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가장 어허. 최근에 뭐 이런 남태령 고개 쪽에 있었던 그런 시위나 요러한 것도 이제 잘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이벤트가 정부나 입법부 관련된 이벤트만 좀 정리되기가 쉬운데 저는 사실 시민사회가 이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는 점들도 무척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좀 빠짐없이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 그럼 이거는 끝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훈님 탄핵 생각하는 마지막? 심판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인용 결과가 나오는 아. 네네. 헌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네네. 마무리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기존의 타임라인이 이미 콘텐츠가 잘 정리된 것들도 많아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저의 그 뭐라 해야 되지? 랭귀지 사용에 따라서 영어랑 한국어로 자동으로 이제 버전이 바뀌는데 이제 오. 영어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로 나옵니다. 아하. 내용은 동일하고 번역을 하신 네.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요 프로젝트를 홍보하려기보다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요 백그라운드 네.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프로젝트에 들인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프로젝트 오픈할 때까지 들인 시간이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아. 그 그 프로젝트가. 아이디어 착안해서 오픈하기까지 네. 가요? 네네. 그게 가능합니까? 네. 네. 되게 음. 집약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집약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AI를 당연히 활용을 했죠. 그래서 AI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웹 개발을 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AI가 활용이 됐느냐를 네네네. 보여주시는 거군요. 두 네네. 가지 프로젝트가 다 그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 오픈하기까지? 타임라인이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텍스트 분량만으로 봐서는 첫 번째 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나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오히려 제가 딱 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명확한 이 프로젝트의 컨셉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획을 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데이터를 빨리 찾아서 모으는 데 이제 공수가 들었던 건데 타임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유저가 원하는 그런 이벤트를 정리하는 뎁스는 어느 정도일까?'를 고민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음. 더 거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거군요, 두 번째 네네네. 프로젝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AI를 활용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에는 챗GPT보다는 클로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클로드는 아티팩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웹 개발 시에 쪼끔 더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클로드 AI가 테일윈드 CSS랑 리액트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웹 개발 코드를 작성을 해 주고 요게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코드가 구현된 결과를 오른쪽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이거를 보고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초기 제 타임라인의 그런 프로토타입이라고도 민망하죠. 프리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 이거 지금 고러한 클로드 화면이군요. 예예 맞습니다. 제가 캡처를 음. 한 거예요. 처음에 이 타임라인 프로젝트를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이제 클로드한테 이제 "한번 요거 코드를 짜 봐 대략적으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여기에 되게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에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게 저는 이 전체적인 설계를 짜는 데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레이아웃과 기능만 좀 구현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이러한 점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좀 기능을 추가를 하고 뭔가 아이콘도 넣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아 근데 나 위에 좀 프로그레스 바도 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레스 바를 좀 추가하는 그런 방법도 보여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굳이 이 라인 형태의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게 그렇게 가독성이 좋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를 그냥 타임라인 그 선을 없애고 그냥 그 우리 뉴스식으로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해 줘. 카드를 나열을 해 줘."라는 식으로 UI를 좀 수정을 해 달라고 지시를 했고 이제 네. 제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럼 지금 이 과정이 과정은 클로드 상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클로드 어. 상에서만 진행을 되고 제 컴퓨터에서 전혀 일체 코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코드를 하나도 한자도 쓰지 않는 작업인 거네요. 그죠? 네네네네. 맞아요. 음. 그래서 뭐 좀 탭바의 디자인이 촌스러우니까 그걸 좀 미니멀하게 개선을 해 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구체적인 지시를 주면서 발전을 시켜 나갔고 그리고 또 클로드의 장점이 어느 정도 모바일 퍼스트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좀 진행을 해 줘서 저는 오. 데스크탑이랑 모바일 환경 모두에 좀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텍스트는 따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서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 시작을 하신 건가요? 지금 요게 앞에 보면 이벤트가 1-2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아. 제가 그냥 어디에서 긁어 가지고 그냥 넣었습니다. 시사인에서 일단 이미 타임라인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샘플 음. 데이터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큰 굿즈만 얼개로 넣어 놓고 예예예. 구조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보는 지금 없는 상태인 거군요. 맞아요. 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충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요구 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면서 결과물을 받았고요. 음. 그럼 그다음에 처음에 레이아웃을 먼저 다 짜고 그 머릿속에 그리고 시작한 건 아니네요? 얘가 만들어 준 전혀 걸 보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은 왜냐면 레이아웃 짜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UI 먼저 프론트엔드를 짜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접근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원래 보통의 프로젝트라면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저는 이게 제 주 업무가 아니고 빨리빨리 아. 이거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속도가 고민을 다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실시간으로 저도 음. 어디서 레퍼 찾으면서 '아 이러한 거 좀 괜찮은데.' 하면은 "요거 한번 추가해 봐. 요러한 기능 추가해 봐."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 클로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신 거네요, 적극적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기획 기본적으로 얘가 단계부터도. 어. 테일윈드를 활용을 하니까 어느 그렇죠. 정도 깔끔하게 그 디자인을 잡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보통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피그마 같은 디자인 맞아요. 테스팅?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잡는 행위라는 게 지금 그냥 그 클로드랑 한 것을 레이아웃을 잡는 행위에 일치되게 그냥 진행된 걸로 보이고 음. 빠르게 룩 앤 필을 맞추기 위한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살펴본다라는 관점에서 두 개는 동일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네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게 좀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저 혼자 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AI를 활용했을 때 이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어느 정도 원하는 레이아웃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제 컴퓨터로 옮겨서 스스로 작업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리액트가 아니라 스벨트킷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기술 스택을 좀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히 코드를 변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코드 간의 좀 구조와 이제 좀 잠재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좀 파악을 해 주는 그런 클로드의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스벨트킷을 아주 짧게 홍보를 하자면은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난 기본적인 HTML, CSS, JS만 한번 깔짝을 해 봤다.'라는 그게 상황에서 기본인 거죠? 네. 네.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 내가 좀 웹 프로젝트를 혼자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스벨트킷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어. 음. 리액트보다 압도적으로 러닝 커브가 낮습니다. 그래서 쉽다. 네 쉬워요. 그래서 얘가 되게 선언적이고 직관적인 문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반응형 데이터 좀 처리할 때 코드를 좀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명시적인 선언을 통해서 그 로직 작성을 하는 게 되게 간편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음. 리액트를 공부할 때 훅이나 막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되고 개념들이. 예 명시적으로 좀 뭐 상태 변경할 때 뭐 업데이트를 좀 트리거 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좀 어렵게 다가왔어 가지고 음. 스벨트킷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 쓸 아무래도 게 훨씬 덜한가 보네요, 네네네. 작업할 맞아요. 때. 네 아무래도 회사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리액트가 대세고 대규모 프로젝트와 생태계를 지닌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분들은 리액트를 오히려 딥하게 파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지만 특히 데이터 시각화 '내가 D3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D3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그게 또 상당히 스벨트킷과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 경우에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웹 개발할 때 좀 큰 공력을 들이기 어려울 때. 음음.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술 스택을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코드를 좀 설계하고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어요. 근데 사실 코드를 작성할 때 가장 힘든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데이터의 구조를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 타임라인 데이터든 그 팩트 체크 프로젝트든 데이터의 구조를 딱 짜 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웹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집을 하다가 '이러한 거를 좀 더 그 하나 그 키 밸류로 빼면 좋겠는데.'라는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계속 추가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딱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 제가 요구 사항을 던지고 적절한 아키텍처 제안을 수용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가 수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음음. 제가 근거 자료로 뭔가 URL이나 이미지를 나중에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한 거를 음. 이벤트 타입 구조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계속 클로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와 예전 같았으면 끔찍한 일인데 하나하나 다 내가 구조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한 큐에 해 준다. 네 맞아요. 음. 그런 그렇겠네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URL 이미지 컴포넌트를 따로 개발을 하려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그 클로드한테 던진 프롬프트만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조악하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막 오타가 나는지도 모른 채로 막 프롬프트를 던지면서 진행을 한 거를 보실 네. 수가 있을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막 따로 컴포넌트로 뺄 때 뭐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프롬프트를 존댓말로 쓰시네요? 방금 아 대단히?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제 기분에 따라서. 아 기분에 따라서요? 네. 기분이 그래서 좋을 때 존댓말이 나오는 건가요? 평소에는 솔직히 영어로 다 음. 하거든요, 음. 일부러. 왜냐면 이제 영어로 음. 했을 때 더 성능이 좋다는 게 잘할 느껴져서. 테니. 근데 음. 이번에는 그냥 너무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다가 네. 화나면은 반말하고. 아. 프롬프트만 모아 놓으면 그걸로 감정 분석을 하면 감정 라인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이트를 공개하기 이전에 지인들한테 이 사이트의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받아봤어요. 왜냐면은 음. 직접 이거를 저는 계속 만드니까 너무 익숙한데 이제 새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지속적인 뭔가 피드백과 수정을 받았고 요거를 또 다시 클로드한테 "야 이런 피드백이 왔으니까 수정해 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음. 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대화 세션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클로드는 길어지면은 아래 워닝이 뜨잖아요. "이러면 너 토큰 많이 그니까요. 들어가서 빨리 끊긴다." 이래서 아까 한번 기술 스택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그 스멜트킷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세션을 열어서 또다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 앞에서 기획 단계에서 이리저리 바뀐 것들은 인제 컨텍스트에 네. 안 들어가게 하고 예. 정리된 상태에서 새로 시작 이렇게 된 거군요. 네네네네. 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게 모바일 관련 피드백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이제 그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되게 어색하게 끊기는 그런 지점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뭐 뭔가 아. 수정을 한다든지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아예 모달창 끄고 어 끌 수 있는 그런 모달창으로 원래 팩트 체크 사이트에서는 제공이 됐어요. 근데 그게 좀 가운데에 뜨고 이러니까 불편하다 해서 그냥 하단으로 그 모달을 밀어 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음. 했습니다. 구조를 더 단순화한 거군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주변 지인들이라면 인제 뭐 대학원 동료분들이나 아 엄마, 치 친 동생 아 엄마, 동생. 뭐 진짜 사용자의 네. 관점에서 보실 네 수 있게. 다양한 연령대의 이제 아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온 사실 가족이 매달린 프로젝트군요. 온 가족까지는 혼자가 아니네. 예. 네. 그래서 그랬고 이제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아까 팩트 체크한 그런 데이터도 이제 제가 그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됐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음.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문장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든 전체 반박 내용 제이슨을 업로드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뭔가 중복 사용됐거나 어투가 이제 뭐 반복됐거나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좀 잡아 달라. 논리적인 순서도 한번 음. 잡아 달라. 이런 식으로 검토를 최종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코드를 올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체 코드를 얘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전체 그 네. 제이슨으로 관리하고 아 있는 제 데이터를 올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쭉 검토를 해 달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아. 그게 한 번에 다 올리기에 별로 부담이 없는 양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잘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 가지고 그냥 나눠서 올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네네. 번에 다 올릴 수 없을 땐 나눠서 여러 번 물어보는 식으로. 네. 여러 번 물어보는 식으로. 음. 그래서 요건 또 새로운 세션 열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고 데이터 검토하는 거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코딩도 AI가 다 해준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사실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죠.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그런 웹 기획, 개발자의 역량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정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담화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지 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지를 여러 정보를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야 했었고, 타임라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을 뉴스 그거 자동으로 수집하는 로직 짠 다음에 LLM 활용해서 착착착 정리를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실시간으로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기사들별로도 배치되는 해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하. 이거를 하나하나 판단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배치되는 해석들도 다 염두에 둬서 뭔가 새로운 로직을 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제가 하나하나 보고 관리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라벨링을 하면 좋겠다. 또한 이 내용은 어떠한 분량, 어떠한 뎁스로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감을 좀 스스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콘텐츠 내지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또는 뭔가 검토 정도는 아까처럼 AI한테 맡길 수 있겠죠. 하지만 주도권은 인간이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내용이 민감한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례 1로 예로 들었을 때 네네. 담화문의 여러 문장 중에 모든 문장에 다 팩트 체크 그 태그를 달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마 선택하는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달아 줘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넘어가야겠다. 이거는 어떻게 뭘 기준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이게 인제 당 사람의 역할일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그게 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에 아. 하다가 '그냥 하지 말까? 때려칠까?' 했던 게 가장 이것 많았던 게 때문에.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그 담화문을 일일이 다 읽어야 되잖아. 그것 자체가 되게 고역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뭘 기준으로 판단하셨어요? 나름의 판단 기준 같은 걸 만드셨나요? 확실했던 거는 우선은 응. 그 내란이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 '헌법과 배치되는 내용을 확실히 잡아 줘야 된다.'라는 게 1 번이었고, 2 헌법. 번은 당시에 팩트 체크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문장만큼은 놓치지 않고 내 사이트에 다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 기사들에서 팩트 체크를 했던 얘기는 그게 중요한 사실 정보이기 때문일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반영해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명확한 음. 근거를 그 기사들에서 다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언론사도 그렇기 때문에 데스킹 과정을 거쳐서 그 기사가 나왔겠죠. 그래서 고거를 음.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그런 기존 참고 자료들이 있었던 덕분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맞아요, 근거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게 맞습니다. 없었으면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음. 그리고 최대한 그 언론도 편향적으로 그 URL을 그쵸. 달지 않으려고 최대한 다양한 언론사의 그런 팩트 체크 내지 이제 좀 아. 그런 기사들을 좀 찾아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부러 말하면 여러 언론사를 반영하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팩트 체크 그렇군요. 형식의 기사를 많이 내는 언론사는 사실 특정 언론사들 몇 개였는데, 음. 이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기사는 또 뭐 다른 언론사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음. 거의 정치면에 나와 있는 기사를 계속 그냥 읽으면서 '이건 넣을 수 있겠다.' 아. 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사례에서 타임라인에 뭐 모든 존재하는 사건을 다 나열한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인제 맞아요.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하니까 넣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타임라인에 넣지 말자. 이거는 어떻게 결정해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어.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 일단 타임라인 콘텐츠를 쭉쭉 읽어 보면서 이런 콘텐츠들이 어떠한 이벤트들을 좀 주요하게 취사 선택을 했는지를 이제 봤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계엄령 이제 뭐 해제되고 나서 계속 사건들이
그 새로 밝혀지잖아요. 알고 네. 보니 뭐 국회 뭐 어떤 부대도 그렇죠. 출동을 했다더라. 그러면 이게 밝혀진 게 계엄령 선포 그러니까 해제 후에 하이에 이벤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전 그러네요. 이벤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특히 지금 좀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이게 정말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뭐 이걸 내란죄로 볼 수 있는가?' 그런 데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은 일단 다 집어넣고요. 아.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고 쟁점화가 된 사건들을 나열하는 식이었던 거군요. 그 기은님이 맞습니다. 생각하기에 중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네네네네. 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지금 확실하게 뭐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예를 들어서 뭐 김어준 씨가 했던 그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로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딱 지금 확인이 안 팩트를 되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만 아. 넣어서 최대한 음. 보수적인 그런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기 음. 때문에. 그 두 사례 모두 기존 언론사에서 정리해 준 자료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네네네.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점에서 두 프로젝트가 공통점이 있네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와 그럼 그 많은 기사를 다 봤겠네요, 기은님은. 그러다가 이제 어. 너무 머리 아파 가지고 아. 쉬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처음 이제 또 이제 감사하게도 처음 그 담화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드렸듯이 교수님이 한번 검수를 해 음. 주시면서 또 새로운 "이러한 것도 참고해서 넣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 주셔서 고거를 또 다시 정리해서 넣고 요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아이템의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해당 프로젝트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왜 하려고 했지? 이 독자들한테 어떤 거를 전달하려고 했지는 나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몫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이렇게 하면서 기획 단계에서 평소에 레퍼런스를 좀 수집해 둔 게 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예컨대 타임라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있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여러 외신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타임라인으로 아. 정리를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러한 걸 참고를 하거나 담화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연설을 분석한 그런 레퍼런스들이 있어서 고거를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딱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에이션을 위해서 레퍼런스를 막 찾으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어디 가서 어떤 키워드로 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그냥 좀 내 머릿속에 있던 그런 잔잔바리들의 그런 레퍼런스들과 내 아이디어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고렇게 해서 기능을 좀 차근차근 얹어 나갔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혹시 그 김 팀장님이나 박 박사님은 이렇게 AI를 활용을 해서 웹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뭔가 해 보셨을 때 느꼈던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일단 네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길 바라고 네 탄핵 그 심판이 나는 날까지 네 네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이거 그 기은님이 공유해 주신 거 보고 이걸로 보니까는 전체 그림이 이해가 금방 되더라고요. 진짜로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문제가 모든 기사 앞에 단독이 다 붙어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뭘 골라서 봐야 될지를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사실 정보량이 많지 않은 기사들도 너무 많고 되게 피로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전체 그림이 정리되는 콘텐츠가 나와서 너무 반겼거든요. 되게 좋은 네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은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겠지만. 그 일단은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얘기로는 되게 뭐 쉽게 쉽게 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거는 힘든 점이니까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 혹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음.
데이터를 우선 이게 아무래도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이 계속 쏟아지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저는 음.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AI가 도와준다 해도 그 중간에 데이터 구조를 한번 갈아엎으려고 하니까 또 쪼끔 음. 난감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장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AI가 없었다면은 이게 그 코드 짜다가 아마 지쳐서 탈진을 했을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타임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단에 사람이 이렇게 달리는 그런 프로그레스 바가 있는데 네. 그 애가 달리는 속도를 그 제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에 그런 맞게. 이벤트 마커 사이에 발생하는 이벤트 수에 따라서 그 쪼개 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스크롤 속도. 아. 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달리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려면은 좀 애니메이션도 넣어 줘야지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달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쭉 달리면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게 만약 AI가 없었다면은 이거 코드 짜다가 한 아. 세월이 걸렸을 텐데 클로드 덕분에 음. 아주 좋은 조력자를 옆에 둔 것처럼 재밌게 음. 개발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개발하는 건 재밌었어요. 네네. 음. 그 디테일한 기능 하나하나 구현하려면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일인데 네. 금방금방 할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 아까 데이터 관리가 어려웠다라는 게 그런 건가요? 뭐 기사가 나오면은 이 기사를 읽고 주요 내용을 뭐 제목, 날짜, 출처 이런 걸 정리해서 뭐 제이슨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인가요? 데이터 관리가 아 어렵다는 것이? 데이터 관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예. 제가 뭐 '이거는 이벤트로 넣어도 되겠다.' 내지 '이거는 반박 내용으로 넣어도 좋겠다.' 해서 이렇게 뭔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가 또 새로운 기사가 나오면은 추가를 하거나 아예 수정을 하거나 없애야 되거나 이러니까 아. 계속 그 제가 한 번 데이터를 넣었다고 해서 땡이 아니라 이걸 계속 보면서 전체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추가될 때마다 전체 설계가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네.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군요. 네 맞아요. 음. 그게 좀 공수가 그렇군요. 많았어요. 그 이거는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성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음 이런 프로젝트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 걸까요? 그래도 어어. 어 이 과정에서도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방법은 있을 들어서 것 같다. 예예. 네네네. 뭐 "너가 다" 아까처럼 그냥 다 통째로 올려 버리고 "검토해라."고 한 것도 제가 너무 하다가 '이거 힘들어서. 내가 볼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 아. 가지고 "아 네가 했었던 좀 해 봐." 이러면서. 네네네. 아 그런 그리고 식으로 가능하다면 덜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전체적인 그런 반박문도 너무 음. 이거를 감정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또 이걸 너무 그렇죠. 어렵게 쓰면 안 되고 톤 앤 매너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하려다가 '아 이 글 쓰는 거 AI가 제일 잘하는데 왜 내가 음.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AI 시키면서 쪼끔 이게 아. 돌파구를 찾아 나가고 그랬어요. 아. 문장을 가다듬는 것도 AI가 하고 그러니까 거의 최대한 음 할 수 있는 건 다 AI한테 맡기는 식으로 작업하신 거네요. 맞아요. 하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접근을 할 수밖에는 없었겠네요. 그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딱 그런가 나올 수 보네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렇지. 저 문장 담화문 하나하나 팩트 체크 같은 경우에는 담화문 나온 그다음 날 거의 새벽 오전쯤에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아 네. 그래요? 네네. 어. 힘드셨겠어요. 그 오픈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진짜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서 대중에 공개한 다음에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 달라." 이렇게 피드백 받으시던데 네네. 그때 맞아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피드백 중에서 기은님이 예상 못 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중요하진 않지만 이걸 많이 사람들이 지적하더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음. 반응에 대한 기은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음. SNS 댓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DM을 보내 주시거나 그런 분들도 꽤 어. 계셨는데 첫 번째 어디 팩트 어디에 공개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만 공개를 어. 했습니다. 네 아 X. 그렇게만? 네네. 아. 뭐 언론사에 제보를 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네.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일부러?
일부러 아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 네네. 그렇군요. 아 저는 그렇구나. 언론사에 제보하면 언론사에서도 되게 이거 자체가 중요한 콘텐츠라 소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럼 대부분 SNS에서 얻은 반응이었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유입이 되나 보니까 그 팩트 체크 같은 경우에는 나무위키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아.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뭐 오. 다른 뭔가 블로그에 소개가 돼서 거기를 통해서 뭔가 유입이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음.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피드백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선 처음에 팩트 체크 사이트가 공개되고 나서 그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아까 그 왼쪽에 담화문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그냥 맨 위로 다시 사이트가 스크롤이 올라가면서 반박문이 오른쪽에 뜨는 그런 식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어디서부터 하죠? 그 버튼 누르면 올라가는 거. 반박문으로 나오는 것도 이루어져 있었어요. 네. 누르면 스크롤돼서 올라가서 아. 반박문이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까지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네. 스크롤이 돼서 올라가서 반박문이 나오게 이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드백을 주셨던 게 그러면은 다시 내가 담화문을 읽었던 곳으로 다시 찾아서 내려가서 이어서 다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냥 옆에 바로 띄워 줄 수 없냐, 그 반박 내용을." 하셔 가지고 그냥 오른쪽에 반박 내용을 스티키로 만들어 가지고 아. 여기 여기 인터페이스는 고정이 되고 왼쪽 담화문만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아. 구상을 했었었고요. 아 근데 이거를 피드백을 받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기현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어.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수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를 계속 아이디어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아. 부분을 뭐 화살표 처리를 하고 옆에 오른쪽에 담화문을 그 반박 내용을 띄워 줘야 되나? '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제작을 하지?' '아 모르겠다. 일단 올리자.' 했더니 이제 옆에를 그냥 음. 고정시켜 달라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게 심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제 도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문제점은 인식했으나 마땅한 구현 방법이 없어서 그냥 뒀었는데 네네네네네. 피드백에서 그 구현 방법을 누군가 제안을 해준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래서 그런 하긴 계속 경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귀찮겠네요, 내려가야 그죠, 그죠. 되니까. 음. 음음음. 그래서 그런 그런 경우 UI와 관련된 피드백들이 있었군요. 네네네. 그리고 음. 되게 그 그러니까 트위터에는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셔 가지고 그런 마이너한 그런 개발 코드 수정에 대한 피드백도 와서 되게 감사했는데 예를 네. 들어서 뭐 화면이 이제 윈도우 폭이 줄어들면은 그 아이콘이 쪼끔 찌그러지는 게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 슈링크를 하나 CSS를 설정을 안 해 줘서 그랬던 거였는데 고런 것도 이제 잡아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 개발자 눈에 보이는 수정할 것들까지 잡아 준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음. 고러한 거를 이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또 많이 주셨던 제보는 이러한 반박 포인트들도 있어요. "이런 음. 이벤트도 추가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 와 아.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리뷰 사람들의 반응을 얻은 이후에 콘텐츠가 좀 바뀌었겠네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네네. 맞아요. 버전업이 되는 거군요. 네네. 음. 혹시 여기서 뭐 더 앞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해결 못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이제 요 타임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벤트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 스크롤 압박이 소위 말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음. 읽어야 되나?'라는 그런 압박을 느끼실 것 아. 같아서 주요 사건만 보기 토글을 만들어서 그거를 키면은 이 이벤트들 중에서도 또 주요한 사건들만 볼 수 있게끔 좀 '스크롤 음. 압박을 최대한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이벤트마다 하나하나 주요한지 안 한지를
그 판단을 하는 게 쪼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유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 뎁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양이 많아지면 그죠? 그쵸, 그쵸. 음. 아니면 이렇게 섹션을 나누는 건 어때요? 분기를 나눠서 음. 분기별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아. 스타일들도 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갑자기 네네. 섹션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상단에 프로그레스 바에 있는 그 키 마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엄령 해제, 뭐 탄핵소추안 분기점 같은 가결 것들. 이런 분기점들을 원래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어. 그 아예 스크롤이 이렇게 가도록? 쭉 이동하도록 이제 제작을 하려고 했었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하려고. 아. 그게 있으면은 스크롤 압박이 있어도 별로 부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네. 위에서 그냥 누르면 섹션이 넘어가는 개념이니까 그죠?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궁금한 것들을 여러 가지 여쭤봤고 박 박사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네. 우선 감상을 1차적으로 얘기를 좀 해 보자면 확실히 내가 지금 빨리 못하는 건데를 먼저 AI한테 시키신 것 같고, 음. 내가 해야지 한 것도 '결국엔 내가 빨리 못하는구나.'라고 깨닫고 시키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간까지는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었냐면 그것도 AI한테 시켰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같은 얘기를 할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하셨다고 하시길래 음. 우선 넘어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개발자인 기훈 님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지?'라는 고민 얘기를 해 주신 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좀 해 보는데, 어 개발을 잘하는, 이슈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기훈 님과 반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양쪽의 사용성이 서로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저한테 느껴지지 않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뭐가 있을까요? 제 머릿속으로 당장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단순한 방법은 빅카인치 같은 데서 단어로 검색해서 나오는 검색 개수 갖다가 그냥 중요도 가중치를 넣는다든지, 음. 그다음에 팩트 체크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거에 대한 반박인지 알려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거의 무지성으로 계속 시켰을 것 같긴 해요, 제 음.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방만문 기사 같은 경우도 거의 콘텐츠 대부분을 구성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셨다, 만드는 거에 비해서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코드를 룩 앤 필을 만드는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콘텐츠를 볼 때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 사용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랑 같이 쪼금 어 그 부분이 제일 크게 동작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AI가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한다, 그리고 수정할 때 의사결정을 한다, 약간 요런 관점은 확실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동작할지는 제 머릿속에서 전혀 상상이 안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 주관적인 부분의 의사결정을 제작자가 한다라는 관점이 궁극적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다와 같이 동작하는 범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 구현 상세 쪽에 무엇이든지 간에는 쪼끔 더 AI 를 적극적으로 시키는 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담화문을 분석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 약간 요런 의지, 그다음에 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결정들은 전부 다 주관적인 의사결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사람이 해야 될 일로 보이고, 나머지의 것들이 꽤나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범위를 AI한테 시킬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거는 공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딱 정확하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한 일과 AI 한 일을 반대로 완전하게 바꾸더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음. 점에서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남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했어도 '사람이 꼭 했었을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에서 쪼금 전에 그 주관적인 부분이 남는 것 같고요. 심지어 사용자 피드백조차도 좀 큰 틀에서의 의사결정, 사용자가 정보를 취득하기 좋게 해 줘라는 그냥 가이드만 있다고 하면
AI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신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에 인상 네네. 깊게 봤던 게 토스에서 휴리봇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인터널하게 네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휴리봇이라는 게 토스 사용자처럼 학습된 AI인데 이거를 활용해서 음. 디자이너분들이 더 자주 빠르게 제품의 사용성을 점검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고거를 보면서 이제 이 UX 테스팅 뭐 사용자 인터뷰 이쪽에서도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구나. 네, 요런 걸 느끼긴 했습니다. 그 단계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토스 정도 되니까 토스가 이미 충분히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에 가까운 접근인 것 같고, 그게 왜 비슷한 제품군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예를 들면 그 뭐지 아이 트래킹에 해당되는 히트맵을 그려준다든지 뭐 사용자의 관심도를 사이트에 표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다른 사이트를 가지고 뭐 AI 학습을 통해서 사이트만 주면 대신 평가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네. 토스에서는 고 단계로의 고도화 진행을 했을 것 같고, 장점이자 혹시 단점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떤 한 그 웹사이트 구성에 맞게 핏하게, 그러니까 토스라고 하면 앱이겠죠? 앱의 UI 구성에 맞게 핏하게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동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기현님 얘기 들으면서 이게 '왜 이런 게 짧은 시간 안에 가능했을까?' 아마 그 기현님이 AI를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 콘텐츠를 빨리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AI를 활용해서 효율을 크게 달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인제 '도구를 써 보자.'라고 생각하다가 도구 쓰는 법 자체에 빠져서 원래 목적을 오히려 더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종종 생기는데,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제 기현님은 그렇게 옆으로 안 빠지고 콘텐츠 개발의 속도를 내는 것에 목적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훌륭한 콘텐츠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인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항상 별다른 뾰족한 답을 못 얻고 그냥 있었는데, 기현님의 그 프로젝트 사례를 보니까 예전이라면 내가 못하면 안 하는 거였는데 '내가 못하면 AI를 시키면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기현님 초기에 그 사이트 얼개 잡을 때에도 직접 코딩을 전혀 안 하시고 시작하는 걸 보니 네, 간단한 이런 작업들은 누구든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도 얻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뭐 계속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이런 큰 사건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또 주요 사건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주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렇게 기은님 같이 그 기술자를 갈아 넣는 방법 말고 뭔가 '이걸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는 방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은님이 하는 방식에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면,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결정 일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논리를 규칙을 정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어 에이전트를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최종 콘텐츠까지 만들어 주는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훈님이 지금 하신 작업을 누군가 다시 나도 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도구가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기훈님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네,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기훈님이 뭐 혹시 뭐 필요한 도움이 있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아니면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네, 마무리해 주시면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싶고가 명확하면은 이제는
그거를 향해 달리는 거 자체는 굉장히 공수가 적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아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러한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러한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경험은 저도 일할 때도 이 정도 속도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음. 정도 제가 계획을 가지고 좀 기간을 여유를 가지고 하는 편인데 왜냐면 저도 J이기 때문에 계획을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AI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AI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잡고서 직접 한번 맨땅에 음. 구르면서 경험을 해 보시는 게 확 그 스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게 가장 빨리 익히는 길이겠죠, 기술을. 네네네네. 음.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회님 두 콘텐츠 어디에서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찾아보면 아 되나요? 뭐 구글에 그냥 담화문 네. 팩트 체크나 아니면은 비상계엄 타임라인 이런 식으로 검색해도 지금 뜨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아 제가 댓글에 한번 URL로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네. 일단 구글에서는 단마문 팩트 체크 하면은 고 첫 번째 콘텐츠가 아 나오는 거고 그죠? 첫 두 번째는 번째로는 아닐 거겠지만 아무튼 네네. 네네. 그다음에 비상계엄 타임라인 요렇게 네네네. 네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칠까요? 네. 그럼 데이터 올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